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석 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 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진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일 관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 한일 관계를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대통령은 취임 후 그가 벌인 친일 정책과 행각들은 일본의 극우와 제국주의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졸속 합의, 후쿠시마 원전 해고염수 방류 묵인,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일본군 밑으로 들어가 버린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 거기에 지소미아, 또 첨단 반도체 정부 지원 축소로 인한 일본 반도체가 회생할 기회를 준 상황까지 윤 대통령은 국적을 의심받을 정도의 친일 행각, 아니 숭일 정책으로 그렇게 일본을 도와왔는데요. 곧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퍼주고도 돌아온 건 뺨을 맞는 황당함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넘고 말았는데요.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더욱더 확실하게 적시해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우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퍼포먼스만 또 보여줬습니다. 그냥 또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보여주기 쇼인데요. 이러다가 진짜 독도까지 넘겨주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이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싶은데요. 어쩌다가 이런 자가, 어쩌자고 이런 정권이 튀어나온 걸까요? 미래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런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나타나 나라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죠?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한 마리가 박물관을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방금 전에 한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올린 페이스북이 있어요. 저거 보시면 지금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대검찰청으로 달려가가지고 김건희 수사하라라고 했었잖아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윤 라인의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 그게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근데 사실 이분이 그 윤석열 라인이어가지고 원래는 마음을 놓고 있었었는데 저번에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위랑 부딪혔다는 거야. 이원석 검찰총장 라인에. 예.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제 득세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검찰들도 발을 빼야 돼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계속 여기 이제 뭉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권력기관 내부에서부터 이런 정보가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검찰, 국정원,
뭐 심지어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들이 야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권력의 누수를 보여준 한 장면이고 조국 대표가 저런 글을 올린 것도 정보가 지금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내부에서.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정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뭐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지금 궤를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인사 좀 있으면 벌어질 텐데 예. 이거는 지금 대통령하고 안 맞는다는 뜻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안 그래도 이 김건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 이 두 개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예. 하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책임을 자꾸 이제 벗어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번 40총선의 여당 대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검찰 수사도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아내려는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내부 다툼과 균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찐윤으로 불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대통령실과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총선 참패로 검찰이 김 씨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일 경향신문은 검찰 안팎에서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돈다라며 대통령실이 김건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되고 있다라며 윤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은 곧 대두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 대해서는 더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찾고 있다. 국정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1일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레임덕이 시작된 건데요. 이 정권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더 맡고 있다가는 자신들의 안위조차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건데요. 그 초롱성 같던 검찰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